첫 번째 주제는 테일러 팜스의 27개 주 아이스버그 상추 자진 회수 사건입니다. 테일러 팜스는 중앙 멕시코산으로 추정되는 잘게 썬 아이스버그 상추를 사이클로스포라 감염과 연관될 가능성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6월 29일부터 7월 16일 사이 출하된 분과 사용기한이 7월 18일에서 8월 3일 사이인 제품들을 포함하며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7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CDC와 FDA 조사에서 타코벨에서 제공된 잘게 썬 아이스버그가 일부 환자들이 먹은 음식과 일치했고 FDA가 수거한 샘플에서 사이클로스포라 양성이 확인돼 해당 로트는 억류됐으며 보도 기준 환자 수는 약 1,600명대에 이르고 입원 사례가 있으나 사망 보고는 없고 증상은 빈번한 물설사, 복통, 메스꺼움, 피로 등이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을 요청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상담해야 하며 문의는 테일러 팜스 고객센터 855 응갱쿠팟 평일 8 PST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가 미국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면서 진행 중인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본사를 뉴저지에서 텍사스 플레이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에게 재배치 제안을 했고 일부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뉴저지 앵그루드 클리프스에서는 약 739명 규모의 영향이 보고됐고 플레이노 사무소에서는 모바일 부문을 포함해 약 100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A는 뉴저지에 약 1,200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일부 직원에겐 6월 30일 전사적 인원 감축 통지가 전달됐으며 삼성 측은 반도체 호황과 소비자 사업 수익성 악화라는 내부 불균형 속에서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직원들 사이에 추가 감축, 사업 통합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삼성 SDS 아메리카도 본사 이전 영향으로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에서 약 179명 규모의 영향 가능성을 통지받는 등 관련 여파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국의 이란 연계 세력에 대한 보복 타격입니다. 7월 17일 이란 연계 세력이 요르단을 공격해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대응을 지시했고 미 중앙사령부는 이후 밤샘 공습을 포함해 최소 8일간 이란의 군사, 해안 감시, 방공시설과 해상 전력,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 IRGC 관련 표적을 연속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공격 목적을 요르단에서 미군을 공격한 세력 처벌과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 능력 저하라고 설명했고 지역 반응으로는 쿠웨이트의 방공 가동과 일부 대피 경보, 요르단 정부의 공식 부인 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추가 보복 경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미 고위 인사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결연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EU 규제 당국과 구글, 애플 간의 AI 비서 규칙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는 스마트폰 내에서 서드파티 AI 에이전트가 음성으로 호출되고 앱을 대리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등 플랫폼 접근을 2027년 7월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검색 데이터 공유도 의무화하고 있어 구글, 애플과 충돌 중입니다. 양사는 플랫폼을 개방하면 기기 권한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돼 보안, 프라이버시, 국가안보, 영업비밀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며 애플은 DMA 때문에 EU용 새로운 Siri AI 출시를 보류했습니다. 반면 EU와 규제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갖춘 외부 서비스 접근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권한 오남용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논리를 경쟁 제한 수단으로 쓸 가능성도 지적해 플랫폼 개방이 오픈AI 등 제3자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사용자 경험과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영란은행의 석탄 연계 채권 담보 배제 결정입니다. 영란은행은 10월부터 발전용 열탄 등 석탄에 연계된 채권을 중앙은행의 주요 대출 담보로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석탄 관련 자산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적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담보로 받지 않으면 바클레이즈, 로이드, 네트웨스트,
HSBC 등 상업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부담이 커져 자산 재검토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BOE는 다른 관련 업종 채권에 대해서도 할인컷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정책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은 헤어컷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있고, 영란은행의 이번 조치는 유럽 중앙은행 등보다 더 엄격한 편이라는 점과 이 발표가 6월에 조용히 공지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이민 단속 강화와 기업과의 관계 재구축 시도입니다. 국토안보부 차관 마크 웨인 멀리는 전 장관 크리스티 노엠의 강경 단속으로 노동자 손실을 우려했던 기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민 당국이 기업들과의 긴장을 풀고 협력을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요지는 단속은 강화되는 가운데도 이민 당국이 기업의 고용 운영 부담을 고려해 소통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CFM의 수리 역량 확대를 위한 20억 달러 투자 계획입니다. CFM은 향후 5년간 20억 달러를 투입해 정비 수리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고 정비 소요 시간 단축, 수리 가속화, 부품 공급망 납기 개선, 예비 부품 재고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경에는 연비 개선형 최신 엔진의 예상치 못한 마모로 인한 업계 전반의 수리 병목과 항공기 지상 대기 사태 해소 필요가 있으며, CFM은 자체적으로는 엔진 관련 지상 결항이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투자는 애프터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리프앤비의 내구성 개선 업그레이드 승인을 받고 올해 배송량을 15% 늘리는 목표와 인디고 등의 엔진 MRO 계약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